뉴욕주 서부에 2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다 2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3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과 경기의 급격한 둔화로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Q.1과 BQ.1.1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전입이 가장 많았던 주 1위에 텍사스가 올랐습니다. 전출이 가장 많았던 주에는 캘리포니아가 올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서부에 2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도로 통행 및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일부에서는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다 2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3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주 북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번 폭설은 지난 17일부터 이리호와 온타리오호에 폭풍이 불어오면서 버팔로 남부에서 내리기 시작해 4일간 계속됐으며 19일에는 NFL 버팔로 빌스 홈구장인 오차드 파크에 눈이 77인치 쌓인 것이 확인됐다고 국립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눈이 가장 많이 온 이리 카운티는 버팔로 남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뉴욕주에서 총 3명이 숨졌으며 이들 중 2명은 이리 카운티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심장마비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리 카운티에서는 건물 5채가 붕괴하고 280여 명이 폭설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으며 주민 1,600여 명이 정전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브리핑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기록적인 눈폭풍이다라고 말하고 뉴욕주 1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또 사이눈으로 지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동주택 주민들을 지원팀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북서부 지역은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이리호와 온타리오호의 따뜻한 물에서 습기를 빨아들여 눈을 쏟아붓는 호수 효과로 인한 폭설이 잦은 곳입니다. 이번 폭설은 지난 2014년 11월 버팔로 남부 지역에 3일간 7피트의 눈이 내린 이후 최악의 폭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혐오 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의 스프링 시내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소수자 전용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클럽에서는 각종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장총을 이용해 클럽 내부로 입장하며 계속해 총격을 가했고 총격으로 5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 2명이 이를 제지하면서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시리아 출신 이민자 남성인 22살 앤더슨 리 알드리치로 밝혀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2개의 총기를 발견했고 체포된 용의자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경찰은 성소수자가 모이는 나이트클럽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드리안 바스케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경찰서장은 수사관들은 용의자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증오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콜로라도 시민들은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찾아 꽃다발을 놓고 기도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방비 걱정에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켜지 못하는 가정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가에너지지원 담당자협회에 따르면 올겨울 가정의 난방비는 전국적으로 18% 급등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이런 급등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수출 급증, 에너지 재고 감소와 오펙 플러스의 감산 등 다양한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지원에 135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CNN 비즈니스는 여전히 폭등하는 난방비를 감당할지, 난방이 없이 버틸지를 두고 어려운 결정에 직면한 서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63세 샤메인 존스는 아들의 도움으로 $1,000를 넘게 지불하고 오일 탱크 일부를 채웠습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존스는 식료품비 등 다른 비용들도 증가하자 최대한 난방을 줄이고 있는데 참담하다면서 이글루에 사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근에 사는 아네트 토마스와 그의 남편은 정부로부터 $500를 지원받았지만 겨우 2-3주 난방이 가능한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아네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난방을 미루는 이유라면서 아직도 난방을 켜지 않고 전기담요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잇따른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 내년에는 결국 미국 경제가 후퇴하는 가운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벌써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 2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했습니다. 시티그룹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도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파월 푸시를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자산운용사 블랙락 역시 미국이나 유럽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고용지표와 기업 실적도 준수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경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월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은 연말 쇼핑 시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에 지친 미국인들이 올 연말 쇼핑 시즌에는 평소보다 선물이나 기부와 크리스마스 관련 지출 금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 9월 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지난해 16개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9개의 선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은 지난해 연말 선물 구매에 $648를 썼지만 올해는 그보다 적은 $613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과 경기의 급격한 둔화로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주택 시장에서 가격 폭락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네바다주에서는 $3,000만 상당의 저택이 $1,000만 떨어졌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고급 주택 시장에서 특히 가격 폭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년 전만 해도 $3,000만 호가한 네바다주 농장의 저택이 최근에는 $1,000만 떨어졌습니다. 관계자는 원래의 가격에서 62% 정도 내린 $1,150만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의 집값은 팬데믹으로 인한 초저금리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지난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자 거품이 빠지고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일단 고급 주택 가격이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고급 부동산 중개업체 사장인 리처드 프리드만은 약 1년 전 고급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파티와 같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급등, 주가 급락, 경기 침체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역풍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반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7만 9,100로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Q.1과 BQ.1.1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BA.5 변이를 제치고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최근 한 주 동안에는 오미크론 BA.5의 하위 변이인 BQ.1과 BQ.1.1 감염자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확산된 코로나19 변종 가운데 BQ.1.1이 약 24.2%를 차지했고 BQ.1은 25.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BQ.1과 BQ.1.1 감염자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49.7%에 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변종은 10월 이후부터 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각각 변이의 감염자들이 신규 감염자의 약 1%를 차지했지만 이후부터는 매주 대략 2배로 증가해왔습니다. 한편 CDC 자료에 따르면 BA.5는 최근 일주일 사이 신규 감염자의 24%를 차지했습니다. BA.5 변종이 미국의 신규 감염에서 우세 변이의 우위를 잃은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식품의약국 FDA가 1형 당뇨병의 개시를 늦추는 약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초기 형태의 1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2주 동안 투여했을 때 진단을 4년 정도로 늦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식품의약국 FDA는 1형 당뇨병의 개시를 늦추는 약 TZLD로 불리는 단세포군 항체 주사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약은 1형 당뇨병 초기 증상을 보이는 8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1형 당뇨병은 미국에서만 약 200만 명이 겪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각종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와 프로벤션 바이오가 만든 이 TZLD는 체내 면역 시스템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내 세포를 실수로 공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FDA는 이번 승인이 초기 형태의 1형 당뇨병을 가진 76명을 대상으로 14일간 진행한 임상 이상 시험을 토대로 이뤄졌다며 이 약을 처방받은 실험군은 진단까지 4년이 걸렸지만 위약이 투약된 실험군은 2년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FDA는 이 약의 부작용으로 특정한 백혈구 수준의 감소, 발진이나 두통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로벤션 바이오는 이 약의 14일치 공급분 가격이 19만 3,900달러, 한화로는 약 2억 6,273만 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입이 가장 많았던 주 1위에 텍사스가 올랐습니다. 반면 전출이 가장 많았던 주에는 캘리포니아가 올랐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일리노이 정책 전문 매체 일리노이 폴러시는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의 최근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3대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가 2021년 전출이 가장 많았던 3개 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전입이 가장 많았던 3개 주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조사됐습니다. 포브스는 이사 전문 업체 유나이티드 벤 라인스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그동안 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관련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2019년과 2021년 사이에는 일자리가 이유가 된 이사가 19%나 감소한 반면 가족과 가까이에 살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가족과 가까이에 살기 위한 이사가 2015년 이후 13%나 늘면서 일자리를 이유로 한 이사와 단 0.7%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던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와 첨단 산업 집적지라는 강점을 갖추고도 지난해 10만 1,000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높은 주택 가격, 계속 오르는 세금, 정치 성향 등이 가장 큰 이유였고 일부는 산불 위협, 고물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뉴욕은 지난해 7만 5천 가구가 줄었습니다. 역시 치솟는 생활비와 세금 인상에 지친 뉴요커들이 원격 근무 기회를 활용해 뉴욕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리노이는 지난해 2만 9천 가구를 잃었습니다. 일리노이 폴러시는 전입이 많았던 10개 주 모두 세율이 일리노이보다 낮았다며 주민 다수가 세금 부담을 이유로 떠나거나 떠나고 싶어 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 뒤로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 콜로라도,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순으로 인구 유출이 많았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SAT와 SCT 점수 대신 고등학교의 각종 기록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로스쿨들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인 LSAT 점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로스쿨 신입생의 선발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미국 변호사협회는 2025년부터 법조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LSAT 점수를 신입생 선발 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 내부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별 학교가 자체 판단에 따라 LSAT 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 허용됩니다. LSAT 점수는 그동안 로스쿨 지원자의 논리력과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됐지만 이 성적으로만 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법조계에서 소수인종과 여성, 저소득층 출신 등 다양성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로스쿨 교수들의 모임인 법학교육협회는 LSAT가 좁은 의미에서 입학생의 학업 능력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조인으로서의 성공 여부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로스쿨 학장들은 LSAT 대신 대학 학점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크리스틴 티스 알바레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입학 담당 부학장은 LSAT 점수를 보지 않는다면 입학 사정에서 다른 편견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입생의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레리 오건 주지사가 메릴랜드에서 한국 문화를 더욱 기념하고자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선포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포고문에서 김치는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이며 독특한 발효 과정과 맛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며 한국 문화와 음식을 장려하고자 김치의 날을 기념했고 전국의 주들, 한국계 미국인 지역사회와 함께하게 된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주요 철도 노조 중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열차 차장을 대표하는 스마트 수송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잠정 합의안을 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반면 엔지니어 등이 소속된 BLET는 잠정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노조는 2020년부터 사측과 임금 문제 등을 협상해온 철도 노조 12곳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12개 노조가 모두 잠정 합의안에 대해 수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4곳이 중재안을 부결해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경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부활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은 되살아난 지 20여 분 만에 팔로워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8일 자신의 팔로워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복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 중 51.8%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트위터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8일 최대 수준의 푸드 스탬프 혜택은 뉴욕 주민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연방 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스냅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의 모든 카운티의 스냅 수혜 가구들은 오는 23일까지 이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 뉴욕시 5개 보로는 오는 28일까지 게시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